십자수첩 안진용입니다. 김선호 씨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계속 방송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김선호 씨를 비롯해서 전 연인의 입장까지 나왔는데 오늘 정리해볼 내용은요, 사실상 활동 중단한 김선호, 복귀 가능할지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양쪽의 입장 정리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김선호 씨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교제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라도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생활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김선호 씨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여론과 언론이 돌아서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김선호 씨의 입장이 나온 당일 전 연인, 맨 처음 폭로글을 썼던 A씨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와 그분 모두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이 있는데 저의 일부 과격한 글로 인해 한순간 무너지는 그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사과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폭로 후에 두 사람 간의 만남과 대화, 교류가 있었다는 의미고, 결과적으로 김선호는 사과를 했고 용서를 구했으며 A씨는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이후에도 이 A씨를 둘러싼 지나친 신상털이,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유포하면서 결국 A씨 쪽의 법률을 대리하는 변호사 측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호 씨가 공식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통상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입장문이 나올 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입장문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이 김선호 씨의 사안이 불법적인 측면이라기보단 도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입장 발표로 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선호 씨를 볼 수 있었던 방송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일 KBS 1박 2일 하차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20일이었을까요? 김선호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제작진이 기다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선호 씨가 아직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하차를 통보해버리면 김선호 씨의 잘못을 확정을 짓는 결과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선호 씨의 입장을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죠. 그럼 제작진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하차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예정된 작품도 줄줄이 하차하게 됐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슬픈 열대, 2시의 데이트 등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2시의 데이트 측은요, 배우 교체를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상 김선호 씨가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출연을 조율 중이던 이 도그데이즈 역시 서둘러 배우 교체를 알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바로 이 슬픈 열대입니다. 원래는 11월 촬영 예정이었거든요. 캐스팅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김선호 씨의 출연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그 자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배우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슬픈 열대가 이번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궁금증, 복귀 가능할까? 활동 재개 가능할까 여부를 타진하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은 불법적 사건이었다기보다는 도덕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선호 씨의 사과를 전 연인이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원래 올렸던 글들을 삭제를 하면서 일단 이 사안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17일날 폭로가 불거지고 20일날 공식 사과와 전 연인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걸린 기간은 나흘입니다. 다른 이런 사회적 사건들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질 것이고 개인적인 사안이었다는 이미지가 향후 더욱더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김선호 씨의 복귀에
암초의 역할을 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팬덤이 살아 있습니다. 이번 일이 불거진 후에도 김선호 씨를 위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거든요. 맹목적으로 김선호 씨에게 괜찮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법적인 영역과 개인적, 사생활의 영역을 구분지어서 이 부분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팬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김선호 씨의 복귀를 타진한다면 생각보다 이른 복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 심의 규정이 있는 지상파 케이블 종편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요즘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많이들 콘텐츠를 보시나요? OTT, 넷플릭스, 디즈니 등등 이런 OTT 콘텐츠를 선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김선호 씨가 저항에 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복귀가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할까?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금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죠. 일단 대중의 내리에서 이 사건이 흐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넘겨야 될 겁니다. 올해 몇 개월 안 남았잖아 할 수 있는데 내년 하반기 1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본다면요. 그 작품을 선보이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있죠. 결국 내년 상반기 한 반년 정도 지난 후에는 김선호 씨가 먼저 작품을 찾지 않아도 적잖은 제안들이 들어올 거고 이를 검토해서 참여하기로 한다면 이게 공개되는 시점이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지고 약 1년 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몇 제작사에 물어봤습니다. 향후 김선호 씨를 기용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안이 여기서 일단락되고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면 쓰겠다는 제작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 배우니까 한국 정서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연예인의 사생활과 공적인 부분을 많이 분리를 하는 편입니다. 배우이기에 그 사람의 배우로서의 가치를 따지는 것과 그 사람 개인의 사생활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CF라든지 이렇게 이미지가 중요한 컨텐츠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선택을 받겠지만 그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생활과 공적인 부분을 분리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김선호 씨가 출연을 하면 여전히 해외 팬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해외에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제작사, 투자사 입장에서는 김선호 씨를 마다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까? 복귀 가능하다. 언제쯤 복귀? 1년 후. 내년에는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생채기가 한번 났기 때문이죠. 결국은 본인에게 달려 있거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스타들이 있고 또 많은 스타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입니다. 그들 중에서 복귀를 한 사람도 있고 복귀를 못한 사람도 있죠.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본분, 자신이 가진 본질에 충실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봐요. 노래 잘하는 가수는 복귀가 됩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는 그래, 저 사람 연기로는 깔 수 없지.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그 사람이 가진 본질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김선호 씨는 어떤가요? 김선호 씨 연기력이 좋습니다. 연극 무대부터 탄탄하게 다져왔기 때문에 연기력이 또래 배우들과 비교했을 때 출중합니다. 보이스도 굉장히 좋고요. 결국 배우로서 김선호 씨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배우 김선호와 스타 김선호를 놓고 봤을 때 스타 김선호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이번 일로 인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배우로서의 가치를 본인이 입증을 하면은 향후 대중의 마음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는요. 김선호 씨가 너무 선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강해요. 근데 이 이미지에 금이 갔어요. 결국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CF 스타, 이런 CF 스타로서의 지금과 같은 활동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김선호 씨는 사과를 했고 전 연인은 이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김선호 씨의 지인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치 소속사가 이번 일에 어떤 개입이 있는 것 같은 글을 올리면서 25일 날 일을 알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일단 저는 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한테 다 보냈다고 그랬죠. 저한테도 여러 제보가 왔어요. 그 중에서는 개인적인 내가 이런 일을 알고 있어요 라는 제보도 있었고 김선호 씨의 전 연인의 관련된 자료를 링크를 해서 모아서 보낸 것도 있고 이건 저한테만 온 게 아닙니다. 저도 기자들끼리 단체 대화방이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공유를 해요. 이런 게 왔었다. 그런데 이 25일 폭로 관련된 얘기는 접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저한테 제 주변 기자들한테 안 보낸 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사 가치가 있는 얘기가 제보가 들어갔으면 25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사가 이미 나왔을 겁니다. 왜냐? 한 군데가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매체에다가 제보를 했다고요. 그럼 매체들끼리도 경쟁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가능하고 보도 가치가 있다고 했으면 25일까지 직접 폭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란 거죠. 자, 25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 올드스타도 지켜보고 만약 의미 있는 폭로가 이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추가 취재 후 또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